안녕하세요. 유소영TV입니다. 여러분, 저 뒤에 웅장한 폭포가 보이시나요? 저는 지금 제주도에 있는 생각하는 정원에 와 있습니다. 이 생각하는 정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지의 공원이죠.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여주는 곳인데, 이곳에 원장님 초대로 오게 됐습니다. 이 생각하는 정원에는 굉장히 우수한 분재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데, 온 김에 이 분재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하는 정원 입구에 와 있습니다. 한번 입구부터 여러분들께 쭉 보여드리는 건데, 햇빛 때문에 입구가 잘 안 보이네요. 커다란 돌 하루방이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환영문이라고 한문으로 크게 써 있고요. 옆에 보면은 프리티 가든, 생각하는 정원이라고 영어로 써 있고, 사색 지원이라고 한문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하는 정원은 성범영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만든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기적의 정원이라고 써 있죠. 중국의 장점인 후진타오 이런 국가 주석부터 일본 하토야마 총리, 나카소네 수상, 유엔 사무총장 하셨던 반기문, 또 인도네시아 어떤 대통령, 몽골, 이런 세계 각국의 유명인들이 제주도에 오면은 꼭 방문하는 곳이고, 일부러 이 생각하는 정원을 보러 제주도에 오게 만드는 곳입니다. 이쪽에 보면은 세계의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 정원을 보고 좋은 말을 많이 남겨놨어요.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 성범영 원장님 개인이 이뤄낸 이 정원에 대해서 엄청난 놀라움과 경이감을 느끼고 그 소감을 여기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면은 1968년부터 이 원장님이 이렇게 제주에 오셔갖고 이랬던 불모지를 가꿔서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53년 됐네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생각하는 정원은 왜 이 정원의 이름이 생각하는 정원인지 그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단순히 분재를 진열해 놓고 보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원의 역사와 분재의 역사, 또 분재가 갖고 있는 이 철학적 요소들을 원장님이 느낀 바를 다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관람로를 따라가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각하는 정원은 1992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한양의 정원이네요. 자, 여기에 보면은 왜 생각하는 정원일까요? 라고 하는 안내 설명 글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정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유명 인사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을 쭉 진열해 놓았습니다. 관람로를 따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햇빛이 역광이기 때문에 나무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나무에 대한 설명은 잘 보이는 쪽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분재와 이렇게 정원이 어우러져 있죠. 그리고 제주도 특유의 이 현무암으로 이렇게 돌담을 쌓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돌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제가 생각하는 정원을 지금 여러 번 왔는데 올 때마다 저는 이 돌담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 돌담은 이 현무암 돌멩이 하나하나를 깎고 다듬어서 성범용 원장님께서 직접 다 만드신 겁니다. 돌담을 직접 다 싸신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이 돌담을 보면은 인간은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수많은 담장을 하나하나 다듬으면서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 생각하는 정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재 공원인데 이 입구에 있는 이 표지석에 쓰여진 글을 보면은 우리가 분재 진면목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분재는 뿌리를 잘라주지 않으면 죽고 사람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빨리 늙는다. 너무 분재와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준 가슴에 와닿는 글귀죠. 관람로를 따라가 보면은 이렇게 분재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분재들이 다 수십 년 동안 여기에서 성범용 원장님에 의해서 가꾸어져서 굉장한 작품들이죠. 이런 뛰어난 작품이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재와 정원뿐이 아니라 정원에 관람 온 사람들이 분재와 정원과 원장님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을 이렇게 방명록에 또는 편지로 원장님께 보낸 것들을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글로 써놨습니다. 분재 작품 하나 볼까요? 주목입니다. 주목인데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이제 근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 주목이죠. 여기는 제주도다 보니까 확실히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이런 동백 분재가 아주 예쁘네요. 동백나무 같은 경우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제가 평택에서 분재학교에서 키우고 있는 동백은 건강하게 잘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지금 꽃도 지금 이제 피기 시작하네요. 이 나무는 느릅나무인데 황피 느릅나무입니다. 이 황피 느릅나무는 제주도 특산이에요. 제주도 야생에서 이런 황피 느릅나무가 많이 나왔습니다. 관람로를 따라서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주 우람한 모가나무가 있죠. 이 모가나무들은 여기에서 직접 달린 열매입니다. 이 모가나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열매가 달리죠. 지금은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가지를 짧게 잘라서 모양을 예쁘게 지금 다듬어 놨네요. 소사나무, 주리평이죠. 이렇게 한 자리에서 여러 줄기로 나와 있는 것을 주리평이라고 그러죠. 이 소사나무는 자작나무과인데, 이 특징이 겨울에 이렇게 잎이 안 떨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한수를 즐기기 위해서는 일부러 잎을 이렇게 다 인위적으로 따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야외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식물이 이렇게 겨울에 잎을 안 떨구는 나무들은 대부분 잎이 그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겨울에 그 찬 바람으로부터 자기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잎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야외에 있을 때는 나무가 스스로 잎을 안 떨어뜨립니다. 안 떨어뜨리고 있다가 봄 돼서 새순이 나올 때 그때 잎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연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이 나무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소사나무는 주로 자라는 데가 바닷가,
해안에 그 바람이 강한 그런 시대에 자라기 때문에 겨울에 그 찬 바람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방편인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멀꿀나무인데 멀꿀나무 열매가 까맣게 지금 익어서 달려 있어야 되는데 다 떨어졌나 봐요. 지금은 안 달려 있고, 여기는 이제 모가나무가, 이거는 정원수로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정원수로. 예, 여기 이제 돌도 굉장히 아름다운 돌들이 있고요. 예, 여기에 보면은 주목나무 정원수가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심어져 있죠. 그리고 나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자세하게 있습니다. 이 주목나무는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이라는 주목. 그만큼 성장 속도가 느리고 수명이 길다는 얘기죠. 그러한 설명을 한글뿐이 아니라 영어, 그리고 중국어, 일본어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엄청난 모가나무도 있고요. 이렇게 주목나무, 대단한 작품입니다. 이 주목은 원래 수피색이 붉어서 주목이라고 그럽니다. 수피색이. 그래서 주목은 이렇게 겉껍질을 살짝 드러내주면은 속에서 빨간색 속살이 나와요. 그래서 주목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는 바람 때문에 그런지 일부러 수피를 인위적인 벗기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는 듯 합니다. 이거는 곰솔이죠. 보통 해송, 흑송이라고 하는 곰솔 정원수를 이렇게 분재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모가나무인데 근장이 아주 우람하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약간 사간형 형태인데, 가지의 구성이라든지 고태감, 이런 질감들이 분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아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는 분재의 역사에 대한 또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분재 역사는 중국은 약 1600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약 800년 전에 한국으로 왔다가 일본으로 전해져서 일본에 1964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화 되었다 하는 그런 분재 역사가 적혀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제주도다운 소철나무가 우람합니다. 굉장한데, 제가 처음 봅니다만 이 소철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네요. 제주도 특산 홍느릅나무가 여기 또 있네요. 여기에 보면은 분재 감상법에 대한 또 설명서가 있습니다. 영어로도 돼 있고 일본어로도 돼 있고 아랍어로도 설명서가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잠깐 보면은, 분재는 녹음이 우거졌을 때 허리를 숙여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만큼 이런 고목을 바라보는 그 마음가짐,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모가나무가 다리가 늘씬한 아가씨 같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가나무가 한 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생각하는 정원이 중국의 유명한 정원과 어떤 문화원과 그 자매결연을 맺은 그 위패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신지식농업인 장을 받은 그런 표장도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야자나무가 이렇게 제주도의 풍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재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하나하나 일일이 보면서 설명을 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주목나무가 이거는 주립 형태로 참 자연스럽네요.
오랜 시간 흐른 그 모습을 아주 잘 갖고 있죠. 여기에도 또 돌 표지석이 있는데 한국 우공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러분들 우공의 전설 다 아시죠? 중국의 우공은 태산을 옮겼다고 하는 그런 전설에 나오는 인물이죠. 근데 중국의 고사성어 우공이산과 같이 여기 성보명 원장님께서 이 정원을 혼자 개인의 힘으로 만들어냈다는 위대함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서 한국의 우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기가 하나 떠 있죠. 분재와 덕목. 이거는 분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분재를 통해서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과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 모가나무가 있는데 이 모가나무가 밑둥이 직경이 50cm입니다. 직경이 50 거의 60cm 되네요. 직경만 엄청난 나무죠. 여기 보면은 나무를 아는 것이 자연을 아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분재를 통해서 자연을 배울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여기에는 규화석들이 있네요. 규화목이라고 하죠. 나무가 옛날에 수천만 년 전에 지각변동에 의해서 땅속에 들어가서 땅속에서 굳어져서 돌처럼 단단해진 그러한 돌을 이렇게 규화목이라고 합니다. 규화목을 쭉 진열해 놨습니다. 굉장히 크죠. 엄청난 이런 나무가 땅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석화될 정도까지 지난 세월이 어마어마한 그 세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동백나무 정원수가 지금 꽃을 피우고 있고요. 자, 여기는 그 돌과 나무와 잔디와 이 모든 것들이 참 편안하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제주도 특산인 제주 윷놀이 나무입니다. 윷놀이. 앞에 전시회 나무 설명할 때도 이 윷놀이 나무 많이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열매가 빨갛게 달려서 겨울 동안에 빨갛게 달려있기 때문에 가을 단풍과 열매가 가을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햇빛을 보고 가려니까 이 관람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햇빛을 마주보고 가네요. 그러니까 좀 화면이 여러분들한테 잘 안 보일 수가 있겠어요. 여기는 심산해당이라고 하죠. 심산해당이라고 하고 식물 도감에 나온 명칭은 아급의 나무입니다. 이 아급의 나무 잔가지가 잘 안 생기는 나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워낙 오랜 시간 분재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잔가지가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관람로를 따라서 또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쪽에 원장님과 사모님의 동상이 있네요. 평화송이라고 하는 이 동상을 평화를 위한 노래 평화송이라고 해서 중일한 경제발전협회에서 이것을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분재를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게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땅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토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분재에 잘 키울 수 있는 그 특징되는 포인트들을 글로 적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쪽에도 굉장한 나무들이 쭉 진열되어 있죠. 이 문이 성범영 원장님이 1년 걸려서 만드는 문입니다. 자, 이 건물도 보면은 현무암으로 이렇게 탑이 따져 있는 것, 직접 이걸 다 손수 만드신 건물이에요.
자, 여기는 도로룸 기념품 판매장 겸 원장님이 편찬하신 분재에 관한 책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여러 가지 목공예와 이런 소품들 진열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2층으로 올라오면은 2층에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장신구들도 진열되어 있고요. 기념품 판매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벽면도 전부 다 이렇게 현무암 돌 하나하나 붙여갖고 현무암 건물의 특징을 잘 살렸습니다. 자, 이렇게 3층에 올라오면 여긴 찻집입니다. 찻집이면서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죠. 제주도의 그 경치가 이 위에 올라오니까 쫙 보이네. 저 멀리 오늘은 날씨가 맑아서 한라산도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정원의 전체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이 써내신 책도 많이 있으니까 여기 오시면은 이 책을 하나씩 구입을 하셔갖고 이 원장님 생각하는 정원 또 분재를 키우는 정수를 한번 맛보시면서 또 제 얘기를 하십시오. 제 이름을 팔아갖고 원장님께 친필 사인도 좀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책에 친필로 사인도 해 주십니다. 예. 25주년 때 기념물로 만드는 건데 예. 제주도에서 제일 큰 하라방, 한국이 큰 나라니까 예. 제일 큰 하라방 만든다고 만드는 거죠. 예.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탑을 여기 한민족과 소나무에 대한 글도 이번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우리 한민족은 소나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민족이죠. 예, 그러한 소나무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고요. 예, 여기에도 분재를 감상하는 방법 이렇게 또 적혀 있고요. 네, 소나무 구별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소나무가 한 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육송과 해송으로 나뉘죠. 식물학적으로는 소나무와 곰솔이라고 합니다. 그 나무가 피부라든지 잎의 강도, 또 눈의 색깔 여러 가지가 같은 것 같으면서 다른데 그 다른 그 구별하는 방법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은 틈틈이 정원을 둘러보시면서 가지치기도 직접 하시고 나무 주변 청소며 눈에 거슬리는 거 있으면 이렇게 틈틈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손에는 분재 연장과 작업 장갑을 가지고 항상 자식 돌보듯이 이렇게 나무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성이 모여서 이러한 훌륭한 작품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국 교과서 9학년 교과서에 올라간 글. 여기에도 커다란 돌이 세워져 있는데 이 돌에 쓰여진 글이 중국 교과서에 실린 글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국가박물관장이 쓴 거예요, 중국에. 중국 국가박물관장이 쓴 글인데 그 성범용 원장님의 그 업적을 중국 좀 크게 찍으세요. 교과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민족정신 배양의 모범이다. 일개 농부의 역량으로 오랜 생명의 시간을 들여 분재원, 생각하는 정원을 조성했다. 그가 분투 노력하던 여정은 공교롭게 한강의 기적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성범용이라는 이름은 한국인의 개척, 진치, 견인불발, 자강불식의 상징이 되었다. 굉장한 칭찬의 글이 중국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清华대학에 정문에 큰 돌에 새겨져 있어요. 그 세 단어를 중국 개척, 청년들한테. 진치, 견인불발, 자강불식 그 단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단어가 예. 중국 청년들에게 놓아주는 아주 핵심적인 글 내용이죠. 예. 칭화대학에 가면 큰 돌에 새겨져 있어요. 엄청난 소나무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그 소나무 잎에 햇살까지 받아서 황금색으로 빛나갖고 더 멋지게 보이네요. 이렇게 곳곳에는 분재를 배양하는 방법, 분재, 물주기, 어떤 식으로 분주에 물주기를 하는지, 이런 물주기 방법도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분재를 잘못 알고 분재를 바라보고 나무를 굉장히 괴롭힌다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여기도 원장님도 항상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분재는 나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분재의 진면목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또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쪽이 요번에 새로 관람로를 이렇게 늘려서 새로 만든 거죠? 저쪽에 예. 제주도 오면은 이렇게 겨울에 빨간 열매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먼나무입니다. 먼나무. 네, 먼나무 정원소가 아주 훌륭한 정원소죠. 이 제주도무가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이거 이번에 팬디맥으로 공사한 요번에, 스피리트 가든. 예. 요번에 새로 간판석을 세워서 이것도 현무암으로 탑처럼 조형을 해서 이렇게 스피리트 가든 현판을 새겨 넣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팬디맥으로 공사한. 여기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전에 왔을 때 못 본 부분인데 새로 공사를 하셨다고 하네요. 예. 작년 여름에 새로. 작년에 코로나 와서 예. 영업을 못하게 돼서. 예. 작년 여름에 지금 생각하는 정원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객들이 못 오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여기에 새로운 공사를 이렇게 크게 새로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향나무 정원이라고 했어요. 예, 여기는 향나무 정원이라고 하고, 여기에 보면은 향나무 정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코로나 팬디맥.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덕분에 이러한 새로운 또 정원이, 멋진 정원이 조성이 되었네요. 소나무 이거 씨앗 파종도로 한 거. 예. 해소. 예. 직접 하신 건가요? 아니 이제 내가 이거는 이제 씨앗 파종에서 키워낸 거를 키워낸 걸 갖다가 옮겨 심으신 거죠. 이 중앙에는 한국 참향나무죠. 참향나무가 멋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름다운 대롱나무, 목백일홍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대롱나무, 장가지의 선이 아주 멋지네요. 이건 중국의 유명한 작가. 이거는 3번 와가지고 글을 써서 보내왔어요. 이 생각하는 정원에 매료된 이 중국의 유명한 스필가이자 시인이 짜오룡이 되는 짜오룡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와서 3번 다녀가고 이 글을 써서 보내왔어요. 이 본인의 정원을 보고 느낀 소감을 이렇게 글로 써서 보내왔습니다. 이분은 베이징에서 2번 왔다가 날 못 만나가지고 베이징으로 해서 이 글을 써가지고 찾아왔어요, 호텔에. 여기도 중국 북경 세기명인 국제 서화원 원장님이시네요. 본인이 여기를 와서 보고 세상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정원을.
그래서 그 감탄의 글을 이렇게 써서 보내왔네요. 이분이 인민일보 총편집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이분이 여기 와서 취재해가지고 가서 장재민 주석 방문하도록 한 거예요. 예, 이제 여기 신병매관기를 여기다 쓴 신병매관길 가서 쓴 사람, 이 사람이 판징이 예. 전 인민일보 총편집장, 정치 담당 부장이에요. 장관급. 거의 장관급이죠. 네. 그리고 이분이 한중수교 15주년 때 시를 하나 써줬어요. 이제 시를 써줘서 여기다가 지금 이걸 해놓은 거죠. 네, 이걸 찍고 저 번역문을 찍고. 이 판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은 중국이 분재를 공산주의 시대 때 분재를 굉장히 천대를 해서 분재를 억압하고 못하게 했는데, 이 판징이라는 분이 여기 생각하는 정원을 와서 성범회 원장의 이 작품을 보고 이 생각을, 작품과 글을 읽고 생각을 바꾼 겁니다. 이 굉장한 이러한 자연 문화를 중국에서 사장을 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그 인민일보에 신병매관기라고 하는 장문의 글을 써서 중국의 그 주석, 장점인 주석이 한국 방문하는 계기에 이 생각하는 정원을 모시고 온 거예요. 방문하도록 해서 장점인 주석이 여기 와서 성 원장님을 만나고 이 정원을 감상을 한 다음에 분재에 대한 인식을 새로 달리 바꿔서 부활시키는 계기가 된 거죠. 분재를 중국의 문화로 새로 부활시키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이분의 그 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정원을 보고 느낀 느낌을 시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보내온 시입니다. 한 글 쓴 게 한 60여 편 되는데 거기서 2개, 3개를 골라가지고 지금 여기다 해놓을 거예요. 이제 한중일 해놓은 거죠. 여기는 지금 중국의 그 명사들이 쓴 글을 이렇게 진열해 놨고, 여기 이제 빈 공간에는 내년에 생각하는 정원 30주년 기념으로 한국의 훌륭한 글을 쓰신 분들 글을 여기에 이제 진열할 예정이고요. 이쪽은 이제 그 다이조 이와사키 상이라고 일본 분인데 세계 분재 우연맹 회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부총재. 부총재인데 부총재는 종신제고, 총재는 주체국에서 하니까. 이분이 여기 2번 와가지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정원이 되는 글을 남겼죠. 이분이 이 정원을 보고 이렇게 친애하는 성보명 선생님 해서 당신의 생각하는 정원은 세계에 유일합니다. 이런 명 글귀를 남기고 가셨네요. 이건 일본의 유명한 시인이 여기 왔다가 가지고 이 시를 써서 보내왔어요. 이거는 여기는 혼다 히사시라고 하는 일본의 시인입니다. 유명한 시인인데 이 정원에 와서 보고 감동을 받은 그 감동을 이 시로 써서 이렇게 남기고 가셨네요. 사실은 생각하는 정원의 특징은 나무와 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원장님의 이 철학이 담긴 이 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글을 좀 위주로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여기 나무, 모과나무 정말 좋으네요. 원장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이 나무를 보면은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근장부터 줄기의 흐름과 전체적인 구도, 잔가지 형성,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아주 완벽한 작품입니다. 이쪽엔 또 아름다운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속에서 놀고 있는 잉어들이 보입니다. 저쪽에 가면은 잉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은 흩어져서 잉어들이 한가로이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국을 대표하는 이 참향나무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기의 흐름이 용이 용트림하고 올라가는 모양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또 단체 관람객들이 와서 여기를 원장님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보시고 너무 아름답다고 하시네요.
손님들이 하나씩 자꾸 빼가서. 자, 여기는 해송, 곰솔이죠. 해송인데, 이 나무의 사리의 예술적 이 사리의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소나무 아니에요? 예, 소나무 맞아요. 예, 아주 멋지죠. 나가 누구 사람 미치지 않아요? 여기 지난주에 다녀가신 분이 이 정원에 감명을 받고 이번 주에 또 보러 오신 분이 계시네요. 자, 여기에는 조그만 분재를 이용한 정원처럼 가드닝을 해놨습니다. 가드닝. 관람객들이 원장님을 보시고 너무 감명을 받았다고 박수를 쳐주시네요. 자, 분재를 이용한 정원. 현무암으로 이렇게 돌탑을 쌓고, 현무암은 특징이 돌에 틈새가 많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무암 주변에 이렇게 식물을 심어 놓으면은 현무암이 품고 있는 수분에 의해서 식물이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고비, 도깨비 고사리 종류, 이런 고비나 고사리 종류, 이런 것들을 돌로 기단을 쌓은 다음에 그 기단에 식물을 심으면은 굉장히 운치 있죠. 그리고 그 후에는 이렇게 분재와 돌, 수석으로 이렇게 진열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원을 꾸밀 때 한번 검토를 해보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중국의 그 강택민 주석이 1995년에 방문을 해서 방문 기념으로 이런 글을 써서 여기 남겼습니다. 이 커다란 또 여기 돌에 표지석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목시인 여민해라 이라고 해서 나무로 어짐을 베풀어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즐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는 원장님께서 이렇게 관람객들께 분재와 나무에 대해서, 나무를 키울 때의 그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는 생각하는 정원의 역사관입니다. 이 역사관에 들어오면은 이 원장님이 처음에 제주도에 오셔서 생각하는 정원을 만들기까지의 그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글과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또 비디오로 원장님의 그 철학과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이 또 설명되어 있고요. 이 역사관을 보면은 한 인간의 위대함을 정말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 명사들과의 사진, 명사들이 여기 방문했을 때마다 찍은 사진이 이렇게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은 지금 이 명사들 사진관이 지금은 비닐하우스 속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곳에 건물을 지어갖고 이 역사와 사진관을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에 역사관과 사진관을 만들고 싶은 게 돌아가시기 전에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쪽에는 감귤 정원이 있네요. 분재 정원을 지나면서 이쪽으로 오니까 좌우에 감귤들이 쭉 있는데 여기는 재래종 귤나무 숲이랍니다. 이거는 제주도에서 이 사람이 먹기 좋게 개량한 귤이 아니라 원래 제주도에서 자생했던 그러한 재래종 귤나무들이랍니다. 이 귤이 참 먹는 것도 맛있지만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 보면은 겨울에 볼 때 참 운치 있고 이쁘죠? 상록이어서 잎도 초록색인데다가 저렇게 분홍색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으니까 뭐 경관수로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탈도담이랍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팔도에 있는 여기도 이 팔도 담의 의미가 여기 써 있네요. 돌담은 원래 안과 밖을 구분 짓는 경계의 의미인데 여기는 이쪽 저쪽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전국 팔도의 돌들을 어우러져 이 돌담을 만들어 갖고 만남과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돌담이네요. 감귤 정원을 지나면은 여기에도 멋진 현무암 문이 나오죠. 사실 여기는 비밀의 정원입니다. 비밀의 정원이라고 해서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데, 시크릿 가든, 여기는 여기 원장님의 회심의 공간이에요. 회심의 작품을 만들어 놓은 공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개방이 안 되어 있고요. 저는 사실 몇 차례 이 안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웅장한 여러 가지 원장님이 중국의 그 명사로부터 받은 굉장히 신기한 선물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돌담을 따라서 쭉 가면은 큰 대형 택나무를 지나서 정원의 끝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도 이 제주도산 느릅나무가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네요. 여기는 평화의 정원, 평화의 정원이고요. 자, 이쪽에도 돌담을 따라서 분재들이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돌탑이 세워져 있네요. 현무암 돌탑이 세워져 있고, 연못을 끝으로 여기 이제 건물이 식당 건물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웅장한 폭포를 끝으로 생각하는 정원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 생각하는 정원은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분재공원입니다. 이 분재공원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보다 세계 사람들한테 더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공원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제한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못 오고 있지만, 이 코로나 이전에는 세계 각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정원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나라를 찾고 또 일부러 제주도를 찾고 하는 그런 정원이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제주도에 오실 때 꼭 이 생각하는 정원에 들려서 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위대한 그 역사의 발자취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각하는 정원에 오시면은 꼭 명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단순히 나무만 그냥 휙 둘러보고 가시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 기적의 공간을 만들어낸 성범명 원장님의 그 철학과 역사와 가치관들을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쭉 읽어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 사색하는 공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그 향나무 정원, 거기 새길 글귀란 얘기죠. 제일 마음에 들어요. 원장님이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글. 알겠습니다.